안녕하세요, 슈퍼로더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중고거래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나 해볼 텐데요. 최근에 제가 뉴스를 하나 봤어요. 근데 그 뉴스를 보자마자 제가 정말 충격에 빠져가지고 야, 중고거래 사기가 이 정도로 심한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거는 혹시 뉴스를 못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테니까 여러분들께 꼭 공유를 해드려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럼 과연 우리는 중고로 제품을 구매할 때 어떤 것들을 체크하면은 조금 그나마 사기에 걸리지 않을 확률이 높을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시간이 갔을 테니까 오늘도 영상 시작 전에 구독하고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과 해볼 이야기는 바로 에어팟 중고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저는 갤럭시 버즈 시리즈를 이용하기 때문에 에어팟이 중고 시장에서 이렇게 핫한지는 몰랐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뉴스를 제가 접하고 나서 저게 저 정도로 많이 심한가?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고 제가 직접 당근을 좀 들어가거나 중고나라를 들어가 보니까 에어팟을 중고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왜 그럴까를 생각해보고 블로그에 있는 많은 글들이나 이런 걸 좀 보니까 역시나 에어팟 시리즈가 가격대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어폰을 구매할 때 제 생각에는 그냥 맥시멈 한 20만원 언더? 한 15만원 정도, 요 정도로 보통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이상으로 금액이 들어가면 이 돈으로 이어폰을 사는 게 맞나? 뭐 이런 생각을 하셔서 그런 마지노선을 정하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마도 중고거래 플랫폼을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좀 필요한데 소비를 좀 줄여보자 이런 거니까 굉장히 뭐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이 사기만 아니라면 거기서 구매하는 게 절대 나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에어팟의 판매 금액을 좀 찾아보니까 에어팟 3세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5만 9천 혹은 26만 9천에 판매를 하고 있고, 에어팟 프로 2세대 같은 경우는 30만원 중반대에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갤럭시 버즈 2 프로도 20만원 후반대에 판매를 했기 때문에 뭐 지금은 현저하게 많이 떨어져서 한 18만원 정도에 구매를 할 수 있지만 초반 출고가는 생각보다 비싸요. 자, 어찌됐건 뭐 이런 이유로 해서 여러분께서 이제 중고 플랫폼을 이용해서 에어팟이나 갤럭시 버즈를 구매하시는데, 오늘의 주 내용은 에어팟 짝퉁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자, 그럼 에어팟을 중고로 구매할 때 어떤 점들을 체크하면 되는지 여러분들께 많이 노출되어 있는 내용을 일단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건 일단 개봉한 제품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제품을 담고 있는 안에 있는 케이스가 플라스틱으로 나오지 않는데요. 종이로 정말 깔끔하게 각을 딱 맞춰서 포장이 되어 있는 게 정품 에어팟을 선별할 수 있는 이제 기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어팁이 들어있는 케이스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도 조금 가짜 정품의 차이가 약간 허술한 느낌이 드냐 안 드냐 뭐 이런 차이라고 해요. 뭐 그리고 몇몇 글들을 보면은 에어팟 케이스를 열었을 때 그 안에 일련 번호가 적혀 있냐, 혹은 미개봉일 경우에는 외부에 일련 번호가 정확히 적혀 있냐, 애플 사이트나 스마트폰으로 애플 지원이라는 앱에 들어가서 일련 번호를 입력한 다음에 이게 지금 보증기간이 남아있는 제품이다, 정품인지 아닌지 이런 거를 체크하는 뭐 그런 내용도 있다고 하고, 에어팟이나 에어팟 프로를 스마트폰에 연결을 했을 경우에 이게 에어팟 같은 경우는 이제 계정과 연동이 되나 봐요. 그래서 본인의 계정에 이 특정 일련 번호의 제품을 등록을 해버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운드 재생이라는 메뉴가 노출이 되는데, 만약에 이게 본인이 사용하던 제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거나 아니면 짝퉁일 경우에는 그 판매자의 스마트폰과 연결을 했을 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설정이 안 되거나 에어팟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런 문구가 노출된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많은 분들께서 내가 에어팟을 처음 구매하거나 뭐 여러 번 구매하거나 어찌됐건 에어팟을 기존에 사용하던 거와 비교해서 이렇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렇게 명확하게 좀 구분하기가 정말 쉽지 않다고요. 그래서 이제 외관적이나 안에 있는 부품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퀄리티를 체크하고 그렇게 중고 거래가 이루어지다가, 최근에 이제 그런 퀄리티까지도 전부 카피를 하다 보니까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는 우리가 단 하나의 방법이다, 일련 번호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련 번호를 입력한 다음에 이게 실제 보증이 가능한 제품인지 이런 거를 체크하는 게 가장 최근까지 중고 거래를 이용하셨던 분들의 최후의 방법이었다고 해요.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죠. SBS에서 나온 뉴스를 보고 좀 깜짝 놀랐다고. 자, 최근에 사기 수법이 좀 늘었습니다. 자,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 광고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을 구매하실 때 어디서 구매하시나요? 통신사를 통해서 구매하신다면 폰슐링 성직 카페를 이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텐데요. 통신사에서는 기본적으로 선택약정이나 공시지원금을 받고 여러분께서 가입을 하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네이버 성직 카페 폰슐링에서는 뭐 제품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35만원에서 70만원까지의 별도 보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할부 원금 자체를 일단 굉장히 줄이고 시작한다는 거기 때문에 매달 납부하시는 금액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일 수 있으세요. 근데 만약에 성직 카페 같은 걸 이용해 보신 분이 없으시다면 카페 내에 있는 초보자 가이드라는 메뉴에 들어가시면 구매 절차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신다면 카카오톡 고객센터를 통해서 실시간으로도 상담을 하고 있으니까 어렵지 않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곧 있으면 Z 플립 6하고 폴드 6가 나오는데, 뭐 그걸 구매하실 때나 뭐 그냥 지금 24 시리즈나 아니면 그 이후에 또 출시가 될 아이폰 16 시리즈를 구매하시거나 15 시리즈를 그냥 구매하실 분들도 고정 댓글에 제가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 거기 가서 구매하시면 조금 더 다양한 혜택, 그리고 결정적으로 금액적
직접적인 임팩트 있는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네이버 상식 카페 폰슐랭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에 사기 수법이 좀 늘었습니다. 이 일련 번호가 실제 있는 일련 번호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께서 에어팟을 구매하셨대요. 일련 번호 체크까지 하시고 애플케어인가요? 거기에 가입되어 있는 것까지 확인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짜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분께서 택배 거래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뭐 택배 거래든 실물 거래든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아무래도 택배 거래가 조금 더 사기를 당하기가 쉬운 환경이긴 하죠. 어찌됐건 이분께서 한 달 정도 사용하시다가 갑자기 이어폰이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일단 서비스를 받으시려고 애플 매장에 가셨는데 그 직원이 그거를 분해해 보자마자 이거 가짜다, 이렇게 가품이다라는 판정을 내렸다고 해요. 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최후의 수단이었는데 이 일련 번호까지도 이젠 사기를 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존재하는 제품을 예를 들어서 한 10개만 구매하고 그 일련 번호를 수백 개, 수천 개 쫙 돌려서 쓴다면 어찌됐건 그 일련 번호로 체크가 되기 때문에 정교하게만 만든다면 이거는 우리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가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정말 이게 속상한 이야기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중고 거래를 하지 말고 그냥 애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진짜만 사야 될까요? 그렇다면 정말 베스트하죠. 하지만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경상 또 그럴 수가 없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들었어요. 그러면 가짜는 분명 부품을 좀 더 싼 걸 쓸 텐데, 그리고 에어팟이 예를 들어서 10개의 부품을 쓰고 있다면 얘네는 분명 8개 정도만 쓸 텐데 무게감이 다를 텐데,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을 엄청 찾아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에어팟 프로 2세대와 짝퉁 2개를 가지고 CT로 스캔을 한 사진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진짜 정품과 가품이 명확하게 드러나죠. 자, 그리고 이 사진은 가품 에어팟 케이스를 CT로 스캔한 사진입니다. 빈 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자, 케이블 또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정교하게 제작이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보신 사진들을 보시면 아시겠죠? 짝퉁을 만들다 보면 원자재를 엄청나게 아끼기 때문에 그 안에 꽉 채우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에어팟의 설계를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은 어느 정도 그냥 소리가 나는 정도, 요 정도까지만 아마 만들었을 거다 라고 생각했던 게 이 스캔 사진을 통해서 증명이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100%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걸러내고 구매를 할 수 있을까요?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일단 택배 거래는 웬만하면은 지양하세요. 그거는 하시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아요. 20만원대, 30만원대가 아까워서 15만원 정도를 들여서 그 제품을 구매를 하는데 그것 또한 날리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큰 돈이에요. 내가 거기까지 가서 사는 것보다 그래도 택배 거래가 편리하고 하니까 택배 거래를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차라리 다른 걸 아끼셔서 그 제품을 진짜를 차라리 구매를 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너무 냉정하네, 누가 그렇게 못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건데,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없으시다, 저는 여러분 이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지금 저울인데요, 테무에서 제가 한 4,000원, 5,000원 정도에 구매를 한 것 같아요. 방법은 이거예요. 아무래도 저 정도로 텅텅 빈다면 실제로 무게를 달았을 때 무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이어폰이나 뭐 스마트폰, 뭐 혹은 이런 펜슬 같은 거는 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부품만 제거를 해도 무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진짜 한 7, 8g, 10g 막 이렇게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거래했을 때 그 무게가 일정하지 않다, 그러면 그거는 가품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이걸 들으시고 나서 약간 저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게 아니면 아까 제가 뉴스 내용을 말씀드렸다시피 일련 번호가 있어도 이게 가품인지 진품인지 구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지금 가품이 아주 넘쳐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말 많이 고민했는데 방법은 정말 한 가지였어요. 대면 거래할 때 직접 무게를 한번 재보세요. 근데 여기서 이제 걸리는 게 택배 거래인데, 택배 거래는 여러분 진짜 답이 없어요. 근데 제가 뉴스를 좀 보다 보니까 어떤 전문가분은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보이스피싱이나 뭐 사기 이런 관련된 곳에서 이 중고 플랫폼 자체가 그들에게는 완전 새로운 공간이라는 거예요. 택배 거래가 워낙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서 사기를 치면 굉장히 수익이 남는다, 뭐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중고 플랫폼을 이용 안 할 수도 없고, 이게 참 애매해서 결국은 중고나라가 있었지만 당근이 생긴 건데, 당근으로 만나도 이제는 구매했을 때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다면 전자기기만큼은 여러분께서, 저는 구매를 안 하셨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구매를 하신다면 오늘 말씀드린 그런 방법들로 체크를 해보고 하는 게 조금 위험 부담은 덜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지금 소개해드린 내용을 좀 잘 정리해놓은 블로그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 링크도 제가 상세 페이지에 좀 달아놓을게요. 가능하다면 직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완벽한 뭐 솔루션이나 해결책들을 좀 제공해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아무리 머리를 써도 일련 번호까지 일치시켜버리는 이 상황에서는 방법은 여러분 직거래랑 이거밖에 없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만의 에어팟 정품을 가리는 팁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아주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테니까요.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겠고요. 가시기 전에도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 지금까지 슈퍼로더였습니다.